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낯선 곳에 갔을 때 가장 힘든 게 맛있는 식당을 찾는 겁니다. 북한산도 백숙후경,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중에 밥만 잘 먹어도 확실히 여행할 맛 납니다. 사실은 제가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제가 맛에 대해서는 맥락이 있는 양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식당을 찾아가시면은 이거 재밌는 맛이네 소리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식당 찾기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물론 미국은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진 국가라서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이 살짝 다를 수 있으니까 내를 좀 잡아물라 하지 말고 제 영상은 그냥 재미로 좀 봐주이소. 오케이 바리. 자, 일단 가장 먼저 걸러야 할 식당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주방에 있으면은 일단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14세에서 16세가 되면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세짜리에게 주방을 맡기는 그런 식당은 아시아 식당 말고는 거의 없지만은 18살, 19살이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주로 샌드위치 샵이나 그런 조리가 간단한 곳에서 일을 주로 하지만은 조리와 요리를 맡기는 식당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식당은 거르시면 됩니다. 아니 돌스야, 내사 양인들은 전부 다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청소년인지 홍소년인지 영 구분이 안 가던데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면은 안전방으로 청소년이고 주방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막 히덕거리고 즐겁다 그러면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최소시급을 받아도 그게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또래들이랑 장난치고 어울리는 게 노는 게 재밌기도 해서 엄청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덕지덕지 떡이 져 있으면은 그냥 유턴해서 밖으로 나가시면은 안전방입니다. 아니 돌스야, 한국에는 음식점 평가하는 그런 앱이 있고 그거 따라가면은 평타는 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냐?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는 옐프나 구글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평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을 건 못 됩니다. 대도시는 그나마 조금 믿을만 하겠는데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평점의 신뢰도가 좀 희석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도 관광객이 바글바글한 데 가면은 어차피 단골 장사하는 곳은 아니니까 더럽게 비싸기만 하고 맛대가리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가능한 주거지역 가까이 가가지고 단골 장사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광객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관광객과 주민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일단 빵빵한 가방 메고 있거나 카메라를 목에 걸치고 있거나 옷을 과하게 입었다? 관광객. 물 빠진 티셔츠에 레깅스나 이런 트레이닝 반바지, 스랩바 끄집고 다니는 사람이나 후줄근하게 옷을 입은 사람,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옷을 과하게 입었는데 허리춤에 아이패드 딱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입니다. 아무튼 저는 도시 중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런 식으로 단골 위주 장사를 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 곳은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는 어떠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동네 주 인구 구성원이 100인인 동네 온라인 음식점 평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100인 언니 행님들의 문화 특성을 알면은 제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백인들은 여행을 잘 안 갑니다. 여기서 제가 보수적이다는 말은 정치 성향이 아니고 생활 방식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생활 방식이 보수적인 백인들은 그 고장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 그 고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저런 음식도 먹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첫날 동네에서 먹던 것만 먹고 했기 때문에 입맛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님 언니들에게 나름대로 가장 이국적인 음식이 바로 오렌지 치킨이랑 브리또입니다. 오렌지 치킨은 튀긴 닭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끼얹어서 그렇게 파는 미국식 중화요리인데 실제로 중화권에는 이 음식이 없습니다. 또 브리또는 멕시코 음식을 가장한 미국 음식입니다. 미국의 이주원 멕시코 노동자들이 일할 때 점심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 음식인 타코의 그 재료를 큰 또띠아에 이렇게 넣고 말아 먹으면서 시작된 게 그게 브리또인데 실제로 멕시코 현지인들은 브리또를 안 먹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국의 보수적인 백인들이 미국화된 멕시코 음식 브리또를 이국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의 예로 들어드리면은
자, 한국에 굉장히 생활이 이렇게 보수적인 최 사장님이라고 계신다고 칩시다. 이분은 평생 부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타지에 간다 하더라도 포항 뭐 처가댁 왔다 갔다 해본 게 전부 답니다. 이 최 사장님한테 최 선생님 혹시 이국적인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잘 먹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적인 국제적인 사람들이라 갖고 전 세계적인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선생님 그러면은 이국적인 음식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중국 음식 좋아하죠. 짜장면, 짬뽕, 그러고 개똥 탄 날에는 양장피, 유산슬 이런 거 한 젓가락 하고 이거랑 비슷한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짜장면, 짬뽕이 한국화된 중화요리라서 이국적인 음식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생활이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브리또가 미국화된 멕시코 음식인 걸 잘 모르고 브리또를 먹는 거를 나름 굉장히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취향입니다. 그 사람들 취향이에요. 제가 재미를 위해서 깐죽거리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미국에 이렇게 생활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살던 지역 밖으로 잘 안 나가는데 만약 이 양반들이 I like to travel.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중 6구는 크루즈십 여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은 일정 기간 동안 배 안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쇼도 보고 정착역에 잠시 내려가지고 외국의 항구 주변 지역을 제한된 시간에 구경 깔짝하고 이렇게 배로 돌아오는 그런 형식의 여행인데, 이 여행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루즈 배 안에서도 미국 음식만 먹고 미국인들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은 국립공원 댕기고 라스베가스 가는 정도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가득한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이 보수적인 백인분들이 매긴 평점을 따라서 맛집에 갔는데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걸 별점을 5점을 주는 인간은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느 역에 두고 왔냐 싶을 정도로 공감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맛있습니다. 별점 5점짜리가 맞아요. 그런데 맛 잘할 한국인들에게는 백인들이 매긴 평점이 그다지 공감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방식으로 매긴 음식의 평가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식당을 고르면 되냐? 일단 주변에 느낌 괜찮은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은 음식점에 쓱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음식점은 주방이 살짝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방에 라티나 아줌매들이 보이고 주방에서 스페인어로 빠라빠라빠라 꺼머꺼머꺼머 no mames 왜 들리는 곳이면은 합격. 왜냐? 라티노들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많이 해 먹습니다. 그리고 각종 향신료와 재료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울리는 맛을 낼 줄 압니다. 아니 돌시야, 미국인들은 집에서 요리를 안 해 먹는다는 소리냐? 하시겠습니다. 미국 백인들은 주로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먹고 날 잡아서 요리하는 날에는 고기, 야채 몇 가지 오븐용 유리용기에 때려박고 치즈 한가득 위에 얹이고 오븐에서 이렇게 대충 조리해서 먹는 캐스롤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해서 썰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그런 요리에는 대체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백인 가정에 놀러 가면은 주방에 칼은 수없이 많은데 잘 갈린 칼 하나 없는 집이 태반입니다. 칼을 안 쓰니까 잘 드는 칼이 없습니다. 물론 바베큐는 미국 사람들이 한따까리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베큐는 미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더불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주방에 라티나 아지매들이 있으면 합격이라는 대목으로 돌아와서 중남미 사람들은 불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문화가 발달해서 불 조절을 잘합니다. 흔히 중남미 음식은 전반적으로 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빨간 국물 음식만 있는 게 아니듯 음식의 종류와 맛을 내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일단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다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엄마랑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맛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라티노 언니들이 주방에 있으면은 일단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또 라틴계 문화권에서는 남자도 요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라틴계 문화권에서 가족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지매들이 음식을 준비하지만은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 때는 아재들이 그다란 고기에 양념을 이래 발라가지고 바비큐 그릴에 크다란 고기를 잡아놓고 나중에 고기가 다 익으면은 칼 싹싹 갈아가지고 고기 요래요래 잘라가지고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팬다 익스프레스나 햄버거 집에 가더라도 라티노 분들이 요리를 하면은 그분들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불 사용, 재료의 익힘 정도를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엄마나 할매가 만든 요리를 먹어봤기 때문에 뭐가 맛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따라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점에 라티노 언니, 행님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베팅할 만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식집에 라티노 행님들이 초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사용하는 식당에 라티노 행님 언니들이 있으면은 그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남미인들을 이제 멕시칸이나 히스패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중남미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미국에 사는 라틴계 사람이 모두가 이제 멕시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라티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남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멕시칸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런 비슷한 타격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백인들이 만든 단어라 가지고 그 라티노들은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빵으로 제가 라티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음식점은 어떻게 평가하냐? 미국 음식 하면은 햄버거나 바비큐 전문점이 될 텐데 일단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을 쓱 체크하는데 요리사 행님 배가 수박 2개 잉태한 것과 같다? 그러면은 일단 긍정적 검토입니다. 그리고 홀에 서빙하는 분이 립스틱 짙게 바른 묵직한 백인 아지매다? 긍정적 검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아시아 음식점. 아시아 음식점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아시아 음식점은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아시아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정신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화요리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덩티아오 또샹쿠와 덩링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일단 합격. 그리고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야바이 야바이 시다잖아 들리면은 합격. 그런데 약간 이 한가한 타임에 가가지고 홀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주방을 쓱 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허리 구부정하고 연로하신 할머님이 계신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100% 합격.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할매가 허리춤에 MSG 한 봉다리 메고 계실 텐데 그러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식집에 머리 빡빡 깎은 아시아인 행님이 초밥을 잡고 있다? 일본인이면은 100% 합격. 그런데 일본인이 직접 초밥을 잡는 그런 그 일식집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시아인 행님이 초밥을 잡고 있는데 머리가 빡빡 깎았다? 그러면은 합격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뭐 아시아 음식점의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음식이 한 메뉴판에 있으면은 살짝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 베트남 쌀국수를 팔고 보바티를 판다? 그러면 살짝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국 음식이면 딱 태국 음식, 일식이면 딱 일식, 한나라 음식만 이게 정통적으로 파는 곳은 정체성을 딱 가지고 프라이드를 딱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조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음식점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미국식이고 최신 팝송이 흘러나온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춥니다. 저는 거기서 절대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이제 한국 음식점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인도 음식점이나 태국 음식점을 가면은 웬만하면 안전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인도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류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이 태국 음식점도 태국 카레 있지 않습니까? 태국 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는 다 맛있게 합니다. 베트남 쌀국수도 안전빵입니다. 자, 마지막 멕시칸 음식점. 자, 여기도 아시아 음식점이랑 비슷한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빠라빠라 꼬머꼬머 노마메 스페인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어가 들리면 합격. 그리고 아시아인인 내가 식당 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아시아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내를 주목한다?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그 말은 그 식당은 거의 뭐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밥을 먹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언니나 주문 받는 행님이 영어를 거의 잘 못해가지고 손짓 발짓 살짝 써야 한다? 그러면 합격. 그리고 메뉴판에 스페인어로만 돼 있으면 합격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이 맛집을 찾는 방법이라기보다도 맛없는 곳을 거르거나 이 토속적인 음식을 찾는 방법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 토속적인 음식이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방법을 맹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조잘조잘 재미삼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행을 하면서 맛없는 음식을 드셨다면은 그것도 그냥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웃어 넘기시면은 그것도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행지나 미국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에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필히 댓글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대신 맛있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